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 교수입니다. 자, 오늘 7월 18일 목요일이고 오늘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에코프로가 상승이 나왔다.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2차전지 쪽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수가 굉장히 좀 견고한 흐름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 멘탈적인 부분도 같이 흔들릴 수는 있는데, 당연히 뭐 세력들이 늘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도 흔들었다가 종목도 흔들었다가 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겁먹어야 되는 지금의 시장의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락이 나왔을 때 나는 좋은 종목, 내가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에 대해서 물량을 좀 채워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개파락으로 좀 강하게 좀 하락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개파락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바로바로 움직임 자체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바닥만 던져도 오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에코프로 관련해서 좀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 옆쪽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하반기 때 어떤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결국에는 원전 종목들이 너무나도 상승이 잘 나오면서 우리는 포트에서 또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원전이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원전 쪽을 다시 들어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2차전지 모아갈 거는 모아가고, 또 HBM 쪽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하반기 때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HBM 쪽 같은 경우도 지금은 눌려있는 베스트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우리가 딱 원전 이슈가 터지면서 정말로 나이스한 수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전 쪽도 다시 한번 눌리면은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반기 때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꾸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2621-5701 이쪽 번호로 포트폴리오라고 문자만 싹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옆에다가 배너를 좀 걸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원전 쪽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증명을 해드렸어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우리는 미리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는데,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 쪽에 대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살아난다, 이런 기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악재다, 우리나라 2차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이 악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당연히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화석 연료 사용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산업을 권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신재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을 딱히 좋아하지 않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미 시행 중인 감축 법안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서 이 감축 법안이 폐지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감축 법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감축 법안 같은 경우도 중국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확실한 좀 강력한 견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 중심에는 2차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힘들어진다, 전기차 시장이 축소가 된다, 이런 것들은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뭐 2차전지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굵직한 내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도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제발 좀 사세요, 제발 좀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왜 여러분들한테 바닥까지 내려왔고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전 같은 경우에도 60일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파 흐름을 시도를 했지만 60일선에 대해서 돌파 시도만 했을 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쭉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 시도했다가 쭉 내려왔다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60일 위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안착을 하면서 움직임 자체가 나왔었다라고 보면은, 2차전지 뭐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바닥에서 저점에서 최소 10%, 특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10% 가까이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데이터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통상적으로 바닥을 찍었구나 라고 우리가 시그널적인 부분을 체크를 할 수 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바닥을 확실하게 찍긴 찍었구나, 대신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상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물량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우리가 보통 주식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오면은 뭐가 있어요?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뷔페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맛있는 거를 먹을 때 당연히 뭐예요?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좀 2차전지가 바닥권에서는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보실 필요는 절대로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뭐 2차전지가 워낙에 또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다 보니까는 요즘은 기관에서도 슬슬 매수 리포트, 그 다음에 뭐 바닥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도 당연히 진짜 바닥까지 내려왔구나.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가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매도하세요 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죠. 우리가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듯이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앞으로 소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중국 외의 시장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중국 외 시장 중에서도 북미 시장에서 2025년에서 2026년 소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올해 5월 달부터 지금 GM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듯이 지금은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 차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도 전기차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지금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히려 내연기관보다도 전기차 쪽에다 힘을 더 싣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배터리들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당장 내년부터는 수요가 가파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양극재를 포함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리튬 가격도 좀 바닥에서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수요가 없는 상태일 때는 이 가격적인 부분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원재료 구입을 미뤘던 기업들이 반대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빨리 내가 지금 사재기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둘 공산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2차전지 수제주 자체가 바닥권인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도 없다. 안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속상해할 필요 없이 어차피 성장성이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가기는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양극재 수요가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리튬 가격도 동반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들의 수익성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요하게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다. 얼마나 좋아요. 여의도 카르텔 공매도 덕분에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기 때문에, 대신에 작년 같은 뭐 상승의 힘이 나오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 놓으시면은 최소 2-3배 정도는 좀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10배 간다라는 얘기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최소한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바닥권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올해 하반기 옆에다가 좀 어떤 식으로 좀 포트를 짤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올해 하반기는 뭐 2차전지 반등이라든지 HBM 순환매라든지 원전, 그 다음에
뭐 조선이라든지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을 보기는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 때 우리가 메인으로 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다가 내년부터는 또 폐배터리로 갈아타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하반기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써드렸던 요런 것들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도 여러분들이 잘 해 놓으셔야지만 여러분들 또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